자, 문제를 보면 6명이 3명씩 두 팀으로 나누기 위하여 편 다르기를 하는 거죠. 3명으로 똑같아지면 이제 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명, 4명이 똑같으면 팀이 결정 안 돼서 한 번 더 해야겠지, 계속 해야겠지. 근데 2번 이하의 시행으로 결정될 확률이니까요. 그럼 이거는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두 사건의 합사건으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에 팀이 결정될 확률 더하기, 얘는 덧셈 정리죠. 확률 덧셈 정리. 두 번째에서 결정될 확률. 근데 매 시행에서 결정될 확률이 일정할 거야. 첫 번째에서 뭐 팀이 됐든 안 됐든 한 번 더 했다고 했을 때 팀이 결정된 확률은 똑같을 거거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번 시행에서 팀이 결정될 확률이 뭔지만 알면 되겠다. 그럼 1회 시행당 결정될 확률에 3명이 같은 걸 고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6명을 2명의 팀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 특정한 한 명 있다 생각해도 돼. 예를 들면 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팀이 나뉜다는 건 어쨌든 A랑 똑같은 사람이 몇 명 있으면 되는 거야? 두 명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2명. 그러니까 3명 팀 나누는 거니까 A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A랑 같은 팀 2명만 골라주면 그럼 팀이 3명으로 갈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A를 내가 정할 필요가 A라는 사람이 있었다 가정을 했을 때 라고 판단을 보면 좀 구하기가 편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6C3 곱하기 3C3 곱하기 2팩분의 집합분할을 했었어야 돼. 지금 집합분할의 교육 과정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A랑 똑같은 사람이 2명 있는 데니까 5명 중 누가 똑같은 거 낼래의 경우의 수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팀이 갈리는 경우의 수는 5명 중 2명을 골라주면 그러면 A랑 같은 팀이 됐다가 되고요. 근데 손 등을 내서 같은 편이 됐을 수도 있지만 손 바닥을 내서 같은 편이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2배 이렇게 늘려주면 돼. 확률이니까 전체 시행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각각의 사람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손등 아니 손바닥. 근데 총 몇 명이니까? 6명. 2에 6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지금 손 등과 손바닥을 다른 걸로 봤기 때문에 같은 팀이 A의 같은 팀 결정이 2명이 됐더라도 손 등으로 내는지 손 바닥 내는지 구분을 해줘야겠죠. 수학적 확률의 정의. 이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고 이게 해당 사건의 원소의 개수니까 표본 공간의 일부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손등 손바닥을 구분했으면 여기서 손등 손바닥 구분을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한 회 시행했을 때 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한 거예요. 자,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죠. 12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16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뭐냐면 1회 시행에서 팀이 결정될 확률인 거야.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하고 팀이 결정되는 게 2번 이하로 결정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거는 P하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한 번 첫 번째에서 바로 결정되거나 또는 같이 봐. 2번에 결정될 두 사건의 합사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따라하세요. 합사건의 확률. 그럼 뭐가 딱 떠올라야 돼? 확률의 대설정리 떠올라야 되고 확률의 대설정리 포함 배제 원리죠. 각각을 더한다는 겹치는 걸 뭐 해줘야 돼? 빼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슨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말이 딱 나왔으면 좋겠어. 배만 사건이니까 진짜 그냥 더하기가 되는 거라서 아까 내가 말한 게 먼저 한 번에 결정될 확률과 두 번째 결정될 확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 두 번만에 결정된다는 건 첫 번째는 결정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되는 상황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히 쓰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P하고 1번에서 안 된다는 영어 사건으로 쓸게요. 그리고 AND 교집합하고 2번에서는 이제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따라하세요. 곱사건의 확률. 이번에 그럼 확률의 무슨 정리? 곱셈 정리.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 확률. 그럼 얘는 P 한번 더하기 P하고 한 번 곱하기 P하고 두 번 다
첫 번째에서 이제 나오지 않았을 때. 근데 우리가요 매 시행이 무슨 시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독립시행. 그럼 사건의 독립사건의 정의를 떠올려보면 따라하세요. 조건방률이 땡땡땡땡땡. 아 좋아요. 의미가 없다. 여기다 말해요. 신경 쓰기가 그냥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곱하면 되는데 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얘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2개 쓸게요. 자 첫 번째 대각률은 요거 아까 몇 구해놨단 말이죠. 몇 분이면 더하기 첫 번째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여사건이니까 16분의 11 곱하기 두 번째 일어날 확률은 중립시니까 똑같아. 몇 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통분은 생각이 좋겠죠. 16 여기 16제곱이니까 16제곱은 256 분의 한 다음에 여기다 16 곱하면 80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55 그럼 13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가 개 많아요. 2가 8개 있고요. 여기 2가 하나도 없어요. 약분이 안 되겠죠. P 플러스 Q 구하려고 했으니까 256, 135 더하면은 1, 9, 39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91이 되는 거예요. 수환아 이거 이해되니? 어느 부분들이 이해가 됐을까? 다르게 하나 틀렸어요? 자, 이걸 굳이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 문제 계산할 때 독립시행인 걸 알았다? 바로 이거 구해. 그런 다음에 바로 계산해. 근데 애들이 이걸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네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걸 알고 하지만 이걸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자, 이게 돼야 돼.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이하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중간에 나는 이런 사고방식을 거친 거야. 얘를 두 번 이하니까요. 곱사건으로 해석을 한다면 곱사건 해석한다면 좀 애매해져. 그래서 이 곱사건 해석하기 조금 힘들죠. 그래서 합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합사건으로 해석하겠다 하면 확률이 무슨 정리? 무슨 정리를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얘의 숨은 의미를 알아야죠. 두 번째 시행에서 결정계산으로는 첫 번째는 되지 않고니까 조건방률이 아니야. 곱사건의 확률이 돼야 돼. 않고, 엔드, 교집합 이게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는 그냥 조건방률인데 우리가 독립시행이니까 매 시행이 독립사건이라서 조건방률의 의미가 없다 해서 이렇게 곱한다 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완벽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또 다음 거 질문. 아니야. 그러면 이거 이거는 굳이 뭐 필요 없고요. 이거 연습할 겸 아무데나 여백에다가 이거 한번 써볼까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한번 써보면 좀 더 공부가 많이 되겠지? 그러니까 한번 써봐. 생뚱맞이 이상한 데다 써도 괜찮아. 이렇게 식으로 전개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야 저거를 왜 확률 더하기 확률 곱하기 확률로 계산했어? 라고 했을 때 뭐 이러니까 이랬지면 그냥 제대로 모르는 거야. 확률에 논리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개념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너희 제대로 알고 있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설명 못한다?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나 이 부분 좀 제대로 모르네, 이 부분 좀 제대로 공부해야지 하고 스스로 개념을 기반으로 고민을 해보거나 아니면 나한테 질문을 하거나 하면 되겠죠? 이런 게 익숙해지면 구구단이랑 뭐 다를 게 없어요. 곱하기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야. 곱하기 할 줄 알면 뭐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못하나요? 하죠? 네,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이거 마찬가지야. 원리를 이해하면. 근데 구구단보다 훨씬 복잡하지. 근데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 계산만 좀 길 뿐이에요. 수아 또 다음 거? 쓰고 있니? 다 썼어? 안 썼어? 아니 썼는데 뭐지? P 한 번 이거? 합? 안 교? 아니 한 번요? 교? 두번 저기 있잖아. 여기 어떻게 해서 16분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하나는 그냥 한 조건방을 썼지. 이게 2회 시행에서 팀이 결정된 확률이 이거였던 거거든. 2회 시행에서 풀어졌죠. 두 번째 시행에서 팀이 결정돼. 첫 번째 결정되지 않았을 때 한 번 더 하자 해서 한 번 더 해서 이제 팀이 결정된 확률인 거야.
여기까지 그거 좀 어렵니? 그 팀 결정된 확률 구하는 게? 됐어요. 그거 됐어? 이게 얘들아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아까 16분의 5가 구해진 과정을 얘기를 해줄게. 일단 내가요 P하고 팀이 결정을 낼 확률을 구해라 이 상황인 거야. 그럼 내가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은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뭐냐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우리가 어떤 확률을 NS분의 그 해당 사건의 원소의 개수비로 확률을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표본공간 설정. 표본공간 설정한다는 건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둘지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보이는 이거 너 시험 범위니까 잘 봐줘. 그럼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뭐로 볼까 하면은 6명의 사람이 각각 손등 아니면 손바닥을 내잖아요. 이게 몇 승? 이 6승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소들이 이 6승 64개의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뭐 A, B, C, D, E, F의 사람이라고 쳤을 때 손등 한 게 하나의 원소, 하나의 결과 원소 하나 들어가 있고 손등 손바닥 이것도 하나의 원소로 들어가 있고 해서 원소가 총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64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을 설정을 해주고 그 안에 64개의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다음 우리가 표본 공간을 설정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따라하세요.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원 사건이 그럼 뭔지를 알면 되겠죠? 지금 근원 사건이 뭐야? 정은아 근원 사건이 뭐야? 원소의 수가 한 개인. 한 개인. 사건 맞아. 따라하세요.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9글자지. 줄여서 뭐라 부르기로 했어? 예? 표본집합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야, 이거 보면 안 돼. 따라하세요. 사건. 이게 사건이야. 문제에서 만약에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돼. 사건. 이렇게 바로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근원 사건은 그 부분집합 중 원소가 몇 개인 부분집합? 한 개인 부분집합 또는 사건이라는 건 대충 집합이니까 원소가 한 개인 사건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근원 사건의 개수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걔네가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전부 다 손등 이런 손바닥 이런 길이랑 얘네들 다 똑같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단 A라는 사람은 손바닥을 존나 좋아해요 이런 건 없잖아. 반반이잖아. 그러면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느낌이고 그럼 이렇게 내가 표본관을 설정해준다면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2의 6승 분해로 둔다면 S 안쪽에 원소가 이 6승계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일부분을 팀 결정 내가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 2의 6승, 64개의 결과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몇 개가 있는지가 요 원소의 개수 분자에 있는 NA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손 알겠어? 네. 자 그러면 그래서 팀이 결정된다는 거 내가 아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냐면 자 솔루션 뭐 NA라고 부를게요. N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요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야. 얘를 내가 A로 본다고 했죠?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A가 뭘 냈는지를 정하고 그 다음 A랑 같은 편이 된 사람을 정하고 이렇게 곱사건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경우의 수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럼 팀이 결정되는 이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할 건데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곱사건으로 A가 낸 것을 정하고 N 그럼 A가 뭔가를 냈겠지. 이거 둘 중에 하나 냈겠지. 그리고 A랑 뭐 몇 명이 같은 팀이 된 상황인 거야. 2명 같은 팀이 된 상황인 걸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같은 팀 인원을 정하면 끝나겠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팀이 결정되는 하나의 사건을 내가 A가 낸 것을 정하고 A와 같은 팀이 되는 인원을 정하는 두 사건의 곱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교집합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곱사건으로 해석을 했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를 쓸 수 있는가? 힌트. 고유업치. 고유업치를 쓸 수 있는가? 우리 경우의 수에서는 고유업치. 확률에서는 곱셈 예,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유업치를 사용하려면 뭐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수용도의 구조 판단을 해야 돼. 그럼 구조를 본다는 거는 A가 낼 수 있는 것이 손, 등이랑 손, 바닥. 손등 냈을 때 팀 결정되는 경우의 수랑 손바닥을 쓸 때 경우의 수랑 어떤 지를 봐야 돼요? 같은 지를. 같으면 수용도의 구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같을까 다를까? 같죠. 같겠죠? 왜? 진짜 해보면 돼. 손등 하면은 여기 몇 명? 두 명. 몇 명 중 두 명 뽑으면 돼? 5명 중 52 하면 돼요. 그럼 너네는 똑같은 거 낸 거야. 나머지 선택 못 받은 애는 다른 거 낸 거야. 랑 똑같은 경우의 수일 구하는 말이지. 만약 손바닥 냈어요. 그래도 몇이면? 50. 수용도에 뭐가 똑같다? 그럼 무슨 법칙? 고유법칙. 그럼 여기에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n 곱하기 교집합을 곱하기로 바꿔주고 그때마다 모두 몇 개의 경우의 수? 5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된 거야. 좀 이렇게 써줄까요? 수용도를 한번 그려주자면은 손, 등, 손, 바닥 기억하겠지? 네, 이렇게 수용도를 나눠 본다면 자 A랑 같은 팀이 됐다는 거는 이제 팀이 결정돼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손등 냈어 A가? 그럼 A랑 같은 팀 되려면 뭐 낸 사람 2명 뽑아줄래? 손등. 그러면 이거는 뭘 뽑는 거냐면 5명 중 뭐를 낼 사람 2명을 고르는 거야. 손등 낼 사람 2명 뽑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몇 명 중? 5명 중 몇 명? 2명 이렇게 된 거야. 너네 두 개는 손등 낸 거야. 팀 결정!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나요? 여기도 혹시 여기 뭐 낼 사람 2명을 뽑았다 생각하면 돼? 손바닥 낼 사람 2명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 곱하기 50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빠른 풀이에요. 집합 분할을 대체하는 좀 빠른 풀이가 되고 자, 솔루션 2는 예전 교육과정 집합 분할을 그대로 쓰면 3명 팀을 그냥 나누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6명 중 몇 명 뽑고 3명에서 A, B, C 여기 들어가고 남은 3명 중 3명 뽑아서 또 다른 팀 이렇게 만들어주면 A, B, C, D, F 이렇게 들어가서 팀이 결정될 줄 알았지만 여기서 누구 뽑고? D, F 여기서 뭐? A, B, C 같은 상황인데 지금 다르게 센 거야. 3명으로 인원수가 똑같다? 이 팀의 순서를 바꿔도 같은 분할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9명이어서 333 했으면 몇 백분의 1 해줘야 돼? 300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4명 팀이었어도 몇 백분의 1? 300분의 1. 얘네 이 팀들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다. M이 4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계산을 하되 이건 팀을 나눈 거야. A랑 같은 팀 할 사람 해서 적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A가 뭐 냈을 수도 있고 손등 냈을 수도 있고 뭐 냈을 수도 있고 바닥 이거 곱하기 그래서 2를 해줘야 돼.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이걸 안 했다는 건 이제 뭐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냐면 여기를 지금 이걸 잘못 설정한 거야. 왜냐면은 여기 분자에 이거를 쓰잖아? 만약에 분자에다가 내가 2의 6승분의 하고 6C3 곱하기 3C3 곱하기 200분의 1을 하잖아요. 얘는 뭘 하는 거냐면은 얘는 일단 평공간 이 전체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야. NS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세는 거는 얘가 쪽의 원소를 보는 게 아니게 되는 거야. 달라요. 다른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건 좀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여야 되냐면 저기 손등 손바닥에서 6명이 고른 결과들의 일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네. 결과 저 전체 64개 그 결과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손등 렌즈, 손바닥 렌즈를 지금 분모해서 손등, 손바닥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이 원소들도 지금 구분을 한 원소들을 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원소로 가지는 팀 결정 얘의 원소들도 손등, 손바닥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팀이 나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나뉘었더라도 뭐에서 같은 팀이 됐는지 예를 들면 너랑 내가 같은 팀이 됐어. 우리가 손등 내고 같은 팀 된 거랑 손바닥 내고 같은 팀 된 거랑 같은 걸로 봐야 돼? 다른 걸로 봐야 돼?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확률을 못 써요. 왜냐? 지금 이 전체 분모에서는 이 표본 공간에서는
손등, 손바닥을 뭐 했기 때문에? 다르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셋이 같은 편 됐다 그래도 우리가 손등 내서 같은 편 된 거랑 손바닥 내서 같은 편 된 게 여기 같은 원소로 들어갔을 때 다르게 들어가 있을까?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분자에서도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수학적 확률의 정의.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럼 좀 헷갈릴 일이 드물겠죠?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20 이렇게 되죠? 약분하면 이거 1이니까 무시하고요. 64는 3, 20 나와요. 아 그러네. 3이랑 6이랑 약분되구나. 5, 4, 20. 그래서 똑같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경우의 수 내용이고요. 경우의 수랑 이제 확률,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확률의 곱셈 정의, 확률의 곱셈 정의, 독립사건의 정의가 쓰인 거야. 그래서 개념들을 기반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고요. 또 질문? 또 궁금한 거 있니? 그러면 손등이나 손바닥을 안 하는 거 그냥 팀으로만 나누는 중복 조합 써야 돼요? 예? 뭐라고요? 그 손등, 손바닥 해서 이게 6셈이었잖아요, 문제가. 그냥 손등이랑 손바닥 구분 안 하고 팀만 나눈다라고 하면은 중복 조합이 쓰는 거예요. 3의 2치 이렇게 해야 돼요. 팀만 나눈다? 그 분자는 손등, 손바닥 마지막에 2 안 곱하면 손등이 손바닥이 안 정한 거예요. 3H 6이 어떤 거죠? 그냥 팀그 6명을 놔두고 한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 하나 2H 3H겠다. 2H요? 2H의 의미는 뭐지? 그러니까 그럼 3명 팀이 안 될 것 같아. 그 경우에서는 똑같이 나와요? 2H이? 2H는 7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손등 손바닥 안 하고 팀만 나누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팀만 나누고 싶다? 아까 말했다시피 두 가지 방법 똑같이 하면 돼요. 그 A라는 사람을 내 맘대로 정하고 A랑 같은 편을 싸움하면서 그것만 정하면 돼요. 혹시 또는 이제 집합해보나요? 6C3 곱하기 3C3 곱하기 2팩 근데 그렇게 하면 분자를 정한 거잖아요. 네, 분자를 정하는 전체 거죠. 집합을 분모를 정하는 거요? 그러면 팀을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6명이 다 똑같은 거 냈을 때 하나 구하고 경우의 수 다 구하고 두 가지 있겠죠? 전부 손바닥? 구분 안 한다고 했지? 그 6명이 같은 거 했을 때 5명 한 명으로 나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따로따로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애초에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못 써요. 그래요? 네. 네. 쓰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얘는 이게 6승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건 좀 더 고민해보고 따로 또 질문해도 돼. 수학 또 질문? 너 여기 숙제 안 했지? 준영? 네. 또 뭐냐고 이해되니? 지금 마지막 뒷계산 빼고는 너 시험 범위랑 똑같아. 자꾸 들으면 좀 더 익숙해질 거야. 900 63? 이거 봅시다. 세 가지 메뉴가 있는 어느 분식점에서 내 쌍의 부부가 음식을 주문하려고 한다. 8명이 각각 세 가지 메뉴 중 임의로 하나를 주문했을 때 내 쌍의 부부 중 똑같은 음식을 주문한 부부가 두 쌍 이상일 확률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설명하면 또 들으면 또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수한 생각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했어? 일단 적어도 여섯 번 네. 그럼 저 네 쌍의 부부 중 부부가 같은 음식을 주문한 쌍이 적어도 두 쌍인 사건. 그럼 사건 A라고 한다면 그 여사건은 A 여가 되겠죠? A 여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영상. 그러니까 모든 부부들이 야 그냥 두 개 다른 거 시켜서 나눠 먹자. 다른 거를 지금 주문한 상황인 거죠. 한 쌍도 있네. 큰일 날 뻔. 전부 다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한 쌍만 똑같은 거 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걸 시킨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응? 그다음 모르겠어요. 자, 그럼 나는 여기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볼게.
일단 여사건 떠올린 거 되게 좋아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럼 여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도 뭐 하면 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네, A를 여사건으로 둘게요. 여사건으로. 그러면 9 같은 음식 한 쌍 이하.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를 구해라의 상황인 거야. P하고 A 여부하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지. 헷갈릴 때는 기호가 나타내서 다루는 게 좋고. 자, 그럼 얘는 내가 A라는 사건, 이 집합은요, 이 안에는 S가 이렇게 있겠죠? 이 안에는요 한 쌍 이하니까 몇 쌍의 부부인 결과들도 여기 원소로 들어가 있고 한 쌍, 몇 쌍인 것도 있고 빵쌍. 그래서 내가 이거 딱 잘라가지고 없는 거를 A형, 여기를 A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사건 A라는 거는 배반 사건의 무슨 사건이다? 합사건이다. 그러면 A형 합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배반 사건의 합사건으로 나타낸 거고. 자, 그럼 내가 PA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PA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PA는 하고 PA0 합 A 이렇게 되고, 우리가 얘네 둘을 무슨 사건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니까 덧셈 정리가 그냥 더하기가 되니까 뭐라고 쓸까? P A0 더하기 P A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확률의 덧셈 정리. 자, 그런 다음 그럼 이제 얘를 구해볼까 하는 이 경우의 수 구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만만한 게 수학적 확률이잖아요. 그럼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쓰려면 뭐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될까요? 효용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세팅을 먼저 해준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음식이 몇 개 있다 그랬어, 종류가? 3개. 사람이 몇 명? 8명. 그럼 8명이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보니까 몇에 몇 승? 4의 8승으로 본다면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까? 네. 같은 정도로 기대될 거예요. 네. 별다른 제약이 없으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NS분의 NA0 NS분의 NA1 이걸 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NS는 우리가 뭐로 보기로 했죠? 3의 8승분의 통분하고 내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명이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그럼 모두가 다 다른 음식, 다른 다 다른 걸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모두가 다른 거니까. 네. 어떻게 쓰죠? 좀 막막해? 네. 제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어. 보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이 뭐냐고? 이거 NA0 NA0 이제 구하고 싶은 거야. 구하면 끝나요. 저도 몇 쌍이 있으니까 네. 0이니까 2명 중에 한 명 거를 고르고 그거 빼고서 한 개. 하나를 고르고 하면은 다른 걸 고른 게 되겠죠? 얘는 부부가 A 부부부터 A, B, C, D 부부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3 곱하기 2 2 곱하기 곱하기 3 곱하기 곱하기 3 곱하기 2 다 똑같아요? 왜요? 달라요? 아니요? 물어본 거예요. 왜 똑같아요? 왜 그냥 다 곱하기 3 곱하기 왜 다 똑같아요? 부부끼리만 안 겹치면 되니까. 일단은 틀린 말은 아니야. 여기서는 좀 적절한 표현은 독립이라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독립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A 리부가 야 우리 다른 거 나눠 먹자 라고 했을 때랑 우리 똑같은 거 먹자 했을 때랑 우리 뭐 1번, 2번 요리 먹자 1번, 3번 먹자에 따라서 2번 B 부부가 야 저 옆에 봐라 쟤네 똑같은 거 먹는데 다른 거 먹네 그럼 결정하는 게 달라지면 독립이 아닌 거야. 근데 A 부가 뭐 먹자 알까요? 아니 알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독립이라서 그냥 곱하기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보현이가 말한 대로 하면 얘 같은 경우는
각 부부가 같은 음식을 또는 다른 음식을 선택할 확률이 모두 독립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3 곱하기 2의 몇 승? 4승 이렇게 해주면 A0의 경우의 수 NA0을 구하는 거예요. 더하기. 그럼 하나는 어떻게 할래 했구나? 일상 중에서 같은 음식 주문한 상 고르고 부부가 고르는 음식 고르고 걔네 같은 거 고르기로 한 부부가 뭐 먹었을지를 고르고 나눠주는 3 곱하기 와씨 좀 경우의 수 좀 익숙해졌니? 하네. 자 그래서 일단 누가 똑같은 거 먹을 건데 사실 야 너네 똑같은 거 골라 뭐 먹을래? 하면은 세 음식 중에 하나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부부들 어떤 거 골라야만 하기 때문에 다 모르게 3 곱하기 2의 몇 승?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독립가정도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할 거라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냐면 PA는 PA0 더하기 PA1까지는 똑같아.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PA0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네, 이거 여기 좀 바꿀 X라고 볼게요. X. 왜냐면 부부를 내가 A, B, C D로 놓으면 좋겠어서 X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A, B, C, D 부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A 부부도 다르고 B 부부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이제 확률의 곱하기가 된 거야. 곱하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X0이 의미하는 거는 A 부부가 똑같은 걸 먹는 사건 A라고 할게. 그럼 이거 X0이 되려면 A 부부는 어떻게 고르고 A요 다르게 고르고 다르게 고르고니까 교집합. 그 다음에 B요 B도 다르게 고르고 그 다음에 C요 그 다음에 D요. 이게 P, X0을 구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 그랬죠? 독립사건이야. 왜냐면 A랑 B가 A는 이제 A 부부 같은 걸 고르는 사건, B는 B 부부 같은 걸 고르는 사건. A 부부가 똑같은 거 먹자 말고 B 부부가 똑같은 거 먹을지 말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독립이야.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다. A여 B여도 뭐다? 독립이다. 기억나나요? 네. 전부 다 독립사건이야. 확률의 곱셈 정의가 그럼 뭐가 돼버린다? 곱하기가 돼버린다. 자 그러면 얘는 PA 여 왜요? PA 여 곱하기 PB 여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각각이 독립이니까 A 부부가 같은 걸 고를 확률 다른 걸 확률을 보면은 다른 부분 볼 필요 없어. A 부분만 보면 돼. 그 A 부부의 확률을 구할 거니까 내가 수학적 확률을 정했어요. A 부부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총 몇 개? 9개. A 그 남자가 3개, 여자가 3개에서 9개가 있을 거야. 그 중에 A 똑같은 걸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개? 3개. 그럼 다른 걸 고르는 거는 6개. 그럼 여기는 몇 분의 9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9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해서 이 4개가 곱해지는 거야. 그게 그럼 분모에는 3의 제곱이 4개니까 3의 몇 승? 8승. 그리고 이거 3 곱하기 2가 몇 개? 4개라서 이거는 수학적 확률의 정의로 한 번에 계산을 한 거고요. 이거는 확률의 곱셈 정의로 따로따로 몇 분의 몇 곱하기 몇 분의 곱하기 1을 나눈 거야.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근데 과정 자체는 다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이건 확률의 곱셈 정의를 이용하고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니까. 자, X1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조금 많아. 왜냐면은 X1은요 4개 사건의 합사건이에요. 한 부분만 똑같은 거 뭐야 된다 했지? A요, B요, C요, D요. 이거거나 또는 어떨 수도 있고 A여교, B교, C여교 이렇게 여러 개란 말이야. 근데 얘네가 이거를 동시에 이거로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네끼리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니까 합 사건의 확률이 진짜 더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건데 어차피 얘는 확률이 어떨까요? 같겠죠. 곱하기 4를 한 게 여기 40.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런 의미도 있고요. 수완에 이해되니? 네.
이거 필기를 한번 해볼 건데 기다려봐. 이거 x로 두고요. 이걸요 x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쓸게. 자 일단 사건 설정 복잡하다. 사건 설정부터 하세요. 그 습관이 되면은 머릿속에 그 구조화 이게 사건 설정은 구조화가 돼서 딱 좋거든. 계산으로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바로바로 돼. 사건 설정 안 해도 나중에는 처음에 연습을 하세요. 항상 이하가 되는 사건을 내가 x라고 둔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를 구해라가 된다고요? x 0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좀 있어 보이게 할까요? xk 하면 이거는 네, 같은 음식 주문 같은 음식 주문한 부부가 K3인 사건으로 딱 둡시다. 이렇게 너네가 써보면 장점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아 뭐 알지 나도 알아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P 한 다음에 X가 이제 몇 이상? 이상이니까 그럼 X2 하 또는 X3 하 이건데 아씨 3개나 돼? 안 해. 우리 몇 개만 할 거다. 이게 뭐만 하면 돼요? X0 합 X1 그럼 확률에 무슨 정리? 더 센 정리예요. 얘네들이 무슨 사건이니까? 대만 사건이니까 뭐? 더하기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X0을 PX1 X0 PX0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보여줬죠? P하고 X0만 구합시다. X1은 굳이 잡읍시다. X0은 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쓴다면 NS분의 NA 할 거라서 NS분의 NX0 이렇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로 푼다면 이거는 NS는 이제 모든 부부들을 다 같이 보는 거니까 몇에 몇은 4-8승 분의 각각의 부부가 어떻게 다르게니까 그러면 부부를요 A, B, C, D 부부라고 한다면 그 남자를 A1, 여자를 A2 남자를 B1, 여자를 B 이렇게 놓는다면 A1을 지금 보현이가 아까 말한 거예요. A1 정하고 A2 정하고 B1 정하고 B2 정하고 이거를 한 거야. 그래서 A1이 고를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3가지. 근데 내가 다르게 고를 때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으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얘가 고른 거는 빼고 골라야 되죠. 곱하기 이렇게 되고요. 그 얘네가 뭘 골랐든 얘가 고른 경우의 수도 몇 개야? 3가지. 그리고 얘가 뭘 골랐든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얘가 고르지 않은 몇 가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보현이 이거를 한 거야. 경우의 수에서 기본이 좀 없을 거네 저기. 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2의 몇은?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이해가 되나요? 오늘 이제 이거 많이 하게 되겠죠. 우리 자유 경우의 수로 다시 돌아가니까. 자 그 다음 솔루션 2는요. 확률을 곱셈 정리로 구해봅시다. PX0은 A 부부가 같은 음식인 사건을 사건 A라고 정의한다면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들을 곱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A여 교 B여 교 이렇게 되고 이때 얘네들이 무슨 사건이라서가 내가 맞출까? 대박 독립? 대박 아니 독립 아니 독이어서 대박 아니 독립 으악! 으악! 따라서 독립 따라서 배반이면 아니면 더센 정의가 더하기 따라서 독립이면 곱셈 정의가 곱하기 무슨 정의? 곱셈 정의니까 곱하기 얘 독립이니까 곱하기가 돼. 뭐니까가 나와야 된다고요? 독립이니까. 헷갈리죠? 자 그럼 이제 PA여 PB여 PD여 가 되니까 이제 이거를 구해주면 각각을 따로따로 이제 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PA여는 이제 일단 A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A 부부가 다른 음식이니까요. A 부부가 고를 수 있는 그 전체 경우의 수를 표 공간으로 보는 거야. A 부부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3의 제곱 9가지가 되겠죠? 그 9개 원소들 결과들 중에서 같은 음식을 고른 경우의 수, 그 원소가 몇 개 있었을까? 3개 있었을 거야. 그러면 같은 걸 고르지 않은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요? 6개 이렇게 있는 거죠. 몇 분의 명? 9분의 1. 얘도 몇 분의 명? 5분의 9분의 6, 9분의 6, 9분의 6. 그래서 얘는 9의 4승분의 6의 4승. 이렇게 해서 결과가 같다라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하나 더 그냥 쓸 걸 그랬네. 정말 기회를 가지고. 이거 한번 연습할 겸 써볼까요? 네. 저거 px 제로합 x1 할 때 저 1마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일마. 연습하고 예. 으아! 맞아요. 고맙습니다. 1 마이너스 하고요. 여기도 이제 1 마이너스 1이 하는 쪽. 1 마이너스 하고 px0, px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거 또 틀렸어? 슬림한 궁금한 건데 저 k 할 때 네. 범위를 써줘야 돼요.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단 k는 몇 개의 값밖에 못 가진다. 4이요. k 쌍이니까 0부터 무슨 거지? 4 이렇게 써주면 완벽하겠지? 네, 좋아요. 문제는 아마 이렇게 해줄 거야. px0 구했으니까 이제 px1 구하면 답 나오겠죠? 왜 뭐 또 틀린 거 있어? 아니요. 얘가 좀 이상해요. 네. 웃어요 자꾸. 웃음이 만대가 아닌데. 좀 힘들 수 있지. 누구가 좀 힘들 수 있지. 얘들아 이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좀 익숙해. 그리고 지금 벌써 좀 많이 보지 않았냐? 많이 봤잖아. 너무 많이 봤어. 그치. 점점 익숙해질 거야 이제. 보는 게 익숙해지죠? 나중에 하는 것도 좀 익숙해져. 벌써 신기해. 신기해. 새로워요 항상. 많이 하면 괜찮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네가. 많이 하라고. 뭐 자고 일어나면 늘 있을 때? 있을 때? 어떡하라고. 와 이거 했는데 1시간이네.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알차다. 와. 그냥 이렇게 1시간 공부하는 게 문제 풍부하다.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자 지금 3분이니까요. 54분이니까 5분에 시작합시다. 11분이면 개 많이 줬다. 이거 쓰고 쉬세요.